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 방법이랑 필요 서류 말씀을 드렸어요. 네, 5월 초가 되면 근데 세무서에서 이제 신고 안내문이 나오게 되죠. 네, 다양한 유형의 안내문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유형 중에 V 유형. 이름은 귀여운데 이름은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유형이죠. 네, V 유형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나오는 안내문입니다. 네. 네,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채밖에 없지만 고가주택이실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라는 유형이 V 유형이죠. 네, 작년이나 보면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뿌리는 것도 아니면서 네. 막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했어요. 나 왜 왔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집 하나밖에 없는데. 네,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또 심지어 비과세였는데. 비과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택을 알고 있어. 우리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주택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막 안내문이 나왔죠. 네, 과시하는 양. 네,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해당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 안내문이 나온 자체로 사실은 좀 뭐 있나? 걱정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네. 뭐가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소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맞아요. 저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가주택.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보면은 사실 월세 소득이 아니고 전세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네. 올해는 사실 더 많은 V 유형들이 발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V 유형을 받으신 분들 제일 먼저 그럼 생각해야 될 게 그럼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지 누가 내는 건지 집이 그럼 있으면 다 내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주택이 두 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되고요.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이러면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2주택 이상인데 그 월세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3주택이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월세도 당연히 신고를 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또 역시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2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과세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주택자는 월세만 하면 되고 3주택자는 월세에다가 보증금을 포함한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과세, 안 넘으면 비과세. 2018년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이 소득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안 넘는다라고 하시면 사실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넘으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수익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제 신고는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감면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2주택, 3주택자의 경우에 월세가 어떻게 포함되는지, 보증금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도 말씀드렸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과세가 돼요. 이제 고가주택인데 월세를 줬다라고 하면 과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주택수 하나, 두 개, 세 개 이상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산을 해요. 네, 세대별로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세대별 판단을 하고 나서는 이제 각자별로 2천만 원의 기준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세대는 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둘 다 공동 명의여가지고 수입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수입이 뭐 저도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안 넘는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세금이 없는 2천만 원 거죠. 이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 부분이 달라지니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에 해당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을 때요. 2018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은 비과세는 아닌 거니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세금 신고할 때는 이제 추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뭐 2,400만 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전년도 그 기준으로 뭐 단순 경비율 적용할 수도 있고 기준 경비율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대출이 많이 있어서 비용이 아주 많다.
라고 하시면 장부를 만들어서 간편 장부를 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장부를 만든다고 하면 다 뭐 복식보기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편 장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요 경비만 넣어서 장부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출 이자가 나간 거나 아니면 올해 뭐 수리 비용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방법일 수 있겠어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게 내가 나가고 있는 일단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경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대출이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놓치시면 아까운 것들이니까 만약에 2천만 원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다 과세, 전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벌써 2019년이 4월이 지나서 5월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미 몇 달이 지났지만 내년 신고를 위해서도 미리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주택임대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쌤누나 쌤언니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5월이 안 돼서 안내문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첫 주에.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막 오겠죠? 그때 부유유형 받으신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네.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부유형 하면 우선 납세자분들은 한 번도 세금 안 내보셨기 때문에 대박인가? 걱정을 하실 텐데 안 그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2019년에 대비해서 약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2018년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영상들로 좀 공부도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내면 또 좋잖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